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보의 신한리를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달에 걸쳐서 추흥팔수 연작시를 공부했습니다. 두보가 기주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감개를 기탁한 서정시입니다. 오늘 공부할 신한리는 두보의 일명 삼리삼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알록산의 난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코리는 이미 유튜브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한리를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서코리 시를 시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를 서사시라고 하는데 두보의 사실주의 시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서코리는 서코라는 마을에 아전이 한 가정에 침입해서 할머니를 잡아가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신한리는 신한의 아전이 젊은 사내 아이를 잡아가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장편 오음고체 시인데 크게 4개의 단락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도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와 배경, 등장인물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백행 신안도 한데 헌호 문전병이라 차문 신안리 하니 현소 객무정이라. 객행은 나그네가 길을 가다. 여기서 객은 작자 자신입니다. 신안도, 신안은 하남성 신안현입니다. 나그네가 신안의 길을 지나가다가 작자가 낙양에서 임진 화주로 돌아가다가 신안에 잠시 들렸다가 목도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헌호는 시끄럽게 떠들다, 왁자지껄하다. 전병은 병사를 호명해서 징집한다. 왁자지껄, 병사를 호명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장면을 목도하고 작자가 신한의 아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 구에 헌호 문전병이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차문 신한이 신한의 아전에게 잠시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현소 갱무정 신한년이 작아서 갱은 더 이상 무정은 장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전에 장정들이 다 잡혀가고 없는데 또 무슨 장정을 잡아간다는 말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장정은 22살 이상의 젊은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전 할 말이 없습니다. 상부기관의 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아래 네 꼴을 보겠습니다. 부척 자개야 하고 차선 중남행이라. 중남 절단소한데 하이수 왕성이요. 부첩 자개하는 신안의 아전의 대답입니다. 부첩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징병문서. 어젯밤에 부첩이 내려왔는데 그 부첩의 내용이 뭐냐면 아래꼬에 있습니다. 차선 중남행. 차선은 다음 등급을 선발하다. 중남은 18세에서 20세까지의 젊은 사내 아이를 가리킵니다. 장정보다 하나 아래 단계입니다. 다음 등급인 중남을 선발해서 보내라고 한답니다. 그러자 작자가 다시 묻습니다. 중남, 절단소, 중남은 매우, 저는 부사입니다. 단소, 너무 어리고 왜소한데, 하이, 수왕성, 어떻게 왕성인 낙양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작자가 마치 조정에 호소하는 듯한 의미로 도입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은 신안에서 중남을 징집하는 과정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 8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4골을 보겠습니다. 비남 유 모성하고 수남 독 영빈이라. 백수 모 동류하고 청산 유 곡석이라. 비남은 살찐 부잣집 아이, 살찐 남자아이는 어머니가 전송을 하는데 수남, 파리하고 마른 사내 아이, 영빙은 외로운 모양. 마르고 파리한 사내 아이는 홀로 외롭게 서 있다네. 어머니가 전송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뜻이고 마른 사내 아이는 이미 부모가 죽은 것을 암시합니다. 백수는 저녁 무렵에 햇빛을 받은 강물입니다. 저녁 무렵에 햇빛을 받은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푸른 산은 여전히 통곡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작자가 종군을 떠난 길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꾼은 길에서 사라져버린 사내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작자가 위로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막자 사안고하고 수여 누종행이라. 안고 즉 견고리니 천지 종무정이라. 막자는 스스로 뭐뭐 하지 마라. 사안고는 눈으로 하여금 마르게 하다. 스스로 눈물을 너무 흘려서 눈을 마르게 하지 말게나. 멀리 종군 가고 있는 하나아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여 누 종행 너의 눈물을 거두어라. 종행은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지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너의 눈물을 거두시게나. 안고 즉 견골 물이 말라서 설령 견골 뼈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천지종무정 천지는 끝내 무정한 법이다. 이 천지를 조정을 비유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너의 딱한 사정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몸만 상하게 되니까 눈물을 거두는 게 나을 것이다. 이 무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비통한 마음과 분노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종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도 8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4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중남들이 업성이라는 곳으로 종군 가서 전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군 취상조하니 일석만기평이라. 기적 난료리요 귀군 성산영이라. 아군 우리 당나라 군대가 상전 당시 업성 지역으로 안경서의 반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상주를 공략한다고 하기에 일석 밤낮으로 기평 그들이 평정되기를 바랐었다. 밤낮으로 그들이 평정되기를 기대하고 바랐었지. 기는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적난료 직역하면 적은 헤아리기 어렵다. 적의 세력이 예상 밖으로 강하다. 어찌 짐작이나 했겠는가. 도적의 세력이 예상 밖이어서 귀군은 패하여 돌아오는 군대. 알록산이 군대에 패해서 군대가 흩어진 모습입니다. 성산형 별처럼 진영이 흩어져 있다네. 폐하에 돌아온 군대가 흩어져서 도망다니고 있다. 신안에서 종군간 사내 아이들이 대다수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네 꼴을 보겠습니다. 취량근 고벽하고 연절의 구경이라. 굴호 부도수하니 목마 역경이라. 비록 전쟁에는 패했지만 천자의 군대가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신안의 부형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량은 양식을 보급하다. 고벽은 옛 보루. 다시 재정비해서 양식을 보급하는 것이 옛 보루 가까이에서 하고 있고, 연절 군대를 훈련하는 것도 옛 수도인 낙양 근처에서 하고 있다네. 구로는 참호를 파다. 참호를 파는데 부도수, 물이 나오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즉 참호를 깊게 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방목하는 것도 그 노역이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있겠다. 전쟁에 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군량이 조달되고 훈련도 하고 있고 노역과 참호파는 일이 그리 힘들지 않으니 가족들에게 안심하고 위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미 부분을 보겠습니다. 황내왕 사순하고 무양 신분명이라. 송행 물읍혈이니 복야 여부형이라. 황내로 시작하면 단락이나 사건의 정황이 바뀔 때 사용합니다. 즉 결미 부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황내는 하물며 더구나 우리 왕의 군대는 정정당당하고 정의롭다. 더구나 우리 군대는 정정당당하고 정의를 따르고 있으니 무양은 원래 부모가 자식을 보듬어 키워준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나라에서 병사들을 잘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병사를 잘 보호해 줄 것이 심히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송행, 신안의 부모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보내면서 물읍혈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마지막 결미 부분에서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험입니다. 자식을 보내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마시게나. 보게하는 관직 이름인데 당시 지휘장수였던 곽자이를 가리킵니다. 보게하인 곽자이 장군은 부형처럼 자기 병사를 아끼시는 분이랍니다.
작전 결미부분에서 자식을 사지로 보낸 신한연의 부모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두보의 장편고체시는 정연하게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락을 나누어서 접근하지 않으면 작품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훈련과 내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입 부분을 보시면 시를 쓰게 된 배경과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대화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작자가 신안의 아전을 통해서 조정에 항의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미 장정들이 끌려나가 다 전사했는데 어찌 어린 소년까지 또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듯 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정군하는 자식과 송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어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곡자, 누자, 무정 이런 시어들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지로 보낸 부모의 아픈 마음을 대변하는 동시에 작자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물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종군 가서 중남들이 전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자의 혼돈되고 모순된 마음이 드러납니다. 전쟁의 참상을 비판하면서도 현실의 긍정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는 모순입니다. 마지막 이 내구는 결미 부분과 시상이 이어지도록 배치되고 있습니다. 왕의 군대가 정의롭고 장수인 곽자이가 병사를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읍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게 됩니다. 두부가 오죽했으면 신안의 부모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그만큼 현실이 절망적이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터코리는 백성을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신한리는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으로 신한리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그네가 신한년의 길을 가다가 시끄럽게 병사를 호명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네. 신한의 관리에게 호울이 작아서 더 이상 장정이 없지 않은가요? 라고 물으니 부첩이 어젯밤에 내려왔는데 다음 등급인 중남을 뽑아서 보내라고 한답니다. 라고 대답하네. 중남은 매우 어리고 왜소한데 어떻게 왕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살찐 산의 아이는 어머니가 전송을 하는데 야윈 삶의 아이는 홀로 외로이 서 있네. 저녁 무렵에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푸른 산에는 여전히 통곡하는 소리 울려 퍼지네. 스스로 눈을 마르게 하지 말고 그대의 쏟아지는 눈물을 거두시게나. 눈이 말라 설령 뼈가 드러난다고 해도 천지는 끝내 무정한 법이라네. 우리 군대가 상주를 공격한다기에 아침 저녁으로 평정되기를 바랐는데 도적들이 강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패하여 돌아온 군사가 별처럼 흩어져 진영을 드네. 그러나 지금 식량을 보급하는 것은 옛 도로 근처에서 하고 있고 병사의 훈련도 옛 수도 근처에서 한다네. 참호를 파는 것도 그리 깊지 않으며 말을 방목하는 것도 일이 쉬운 편이라네. 더군다나 왕의 군대는 정정당당하고 정의로우니 군사를 아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네. 자식을 보내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말게나. 복야는 부영 같아서 병사를 잘 보호한다네.